자, 이번에는 약간 좀 긴장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님께 묻는다. 서울시의회 현장 즉답 시간입니다. 우리 시민분들이 묻고 의원님들이 대답을 해주시는 코너인데요. 어떤 질문이든 괜찮습니다. 용기 내서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동원 의원님께 궁금한 점 있으신 분 계실까요? 가장 먼저 저 손을 들어주셨네요. 저희 여성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 살고 있는 성지현입니다. 강서구에서 예, 반갑습니다. 저도 강서구 주민이에요.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요즘에 은둔이 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좀 아는 지인이 은둔으로 집 밖을 좀 몇 달간 안 나오고 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좀 젊은 청년들이 좀 은둔이 좀 많아진 것 같아서 혹시 이들을 좀 밖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책이나 방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야, 그렇군요. 우린 실은 가까운 옆 나라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 우리 한국도 이 청년들의 은둔 문제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서울 청년 중에만 약 13만 명이 은둔형 외톨이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의원님, 이에 대한 좀 대책이 있을까요? 네네. 그 청년 은둔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서울 안녕 적립 제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은둔은 이제 혼자 집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안에 혼자 있었던 사람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복지관이나 또는 뭐 동사무소나 뭐 이런 데를 가까운 곳에 나오게 해서 좀 적립을 바코드를 찍어서 이렇게 좀 얼마의 포인트로 적립을 함으로써 그 적립을 하는 목적으로 좀 이렇게 밖으로 끌어내는 그런 정책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다 보면 이제 바코드를 찍으면서 복지관을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상담도 하고 또 상담까지가 된 그 은둔 청년은 좀 밖에 나오는 게 좀 익숙해지면 좀 다른 봉사활동이나 대외 활동을 좀 끌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기초 작업으로 지금 적립 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네. 이게 은둔하고 있는 청년을 발굴하는 게 어렵지만 발굴이 된다면 나오기 전에 저희가 이런 뭐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다 핸드폰은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걸 평소에 소통을 하면서 집 밖으로 끌어내면 참 좋은 정책이 되겠다 조언을 했습니다. 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됐습니까? 네. 답변이.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세밀하고 세심한 배려도 필요할 테고 차근차근 접근하는 그런 과정도 중요한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또 옆에 계시는 오금란 의원님께 궁금한 점 있는 시민분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가운데서 손을 들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 친구분들 중에서도 장애인분이 계신데 이제 일을 구하기 쉬워졌다고 선입견이 없어졌다고 하긴 하지만 여전히 일 구하기가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분들도 나중에 일을 원활하게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시군요. 또 직접적으로 주변에서 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라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장애인분들의 일자리 문턱 높은 게 사실이겠죠. 자, 의원님,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어떻게 앞으로 좀 더 개선이 될까요? 예, 우리 이제 비장애인들도 사실 일자리, 직업이 없이는 행복한 삶을 살기가 어렵잖아요.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점점 장애인들도 자기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그런 일자리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 장애인 유형마다 맞는 이제 일자리들을 찾아내고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라는 직업군을 이제 새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고령 청각장애인, 고령 농아인들 중에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가지고 요양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를 쓸 수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지역에서 그런 내용을 듣고서 제가 이제 서울시에 제안을 했고요. 그렇다면은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청각 장애인을 직접 요양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은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청각 장애인들의 40명에게 7주간의 이제 교육을 시켜주는데, 지금 요양보호 교육은 전부 다 이제 우리 한국말로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어와 문자로 교육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또 자격증을 따야 되잖아요. 그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또 그런 영상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40명 정도의 청각 장애인 이제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생기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와 함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양하게 연구하고 또 귀담아 듣도록 할 것입니다. 네, 됐을까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서울시의회 현장 즉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병도 의원님께 질문 있으신 분 혹시 시민분 가운데 있으실까? 오, 가장 먼저 또 손을 들어주셨네요.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포구에서 온 주드레입니다. 네. 올여름 정말 유난히 더웠습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올여름 너무 힘들게 보내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방안은 없는지요? 사실 정말 비도 너무 많이 오고 수해를 입은 곳 또 사건 사고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의원님? 네, 뭐 어쨌든 이 기후 위기라고 하죠.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변화로 인해서 뭐 지구 온난화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기후 변화들, 급속한 기후 변화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비단 우리 사회 문제만이 아니고 어떤 전 지구적인 문제고 인류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큰 과제인데, 뭐 폭염뿐만 아니라 폭한이라던가 또 말씀하셨다시피 폭우, 집중호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재난 상황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병 같은 것들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이제 저희 보건복지원에서 통과된 조례 중에서 그 서울 시민들의 건강 기본 조례가 좀 개정이 됐는데, 그 조례의 내용들은 그 이상 기후를 통해서 또 이런 기후 재난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질병들을 미리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예상되는 여러 가지 질병들에 대한 것들을 좀 미리 준비하고 또 마음 건강들을 챙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도 좀 마련해야 되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런 재난들에 좀 취약한 대상들이 있거든요. 뭐 아동들이라든가 또 어르신들이라든가 좀 특별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건강을 좀 살피는 것들, 그리고 또 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도 주거 환경에 따라서 좀 피해가 큰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지하 같은 데 사시는 분들은 폭우로 인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까지도 해서 좀 종합적으로 예상되는 그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들을 대비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보건복지위원회도 위원님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조례를 통해서도 우리 서울 시민들의 건강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고 합니다.